기독교가 거기서 특히 라오스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라오스는 이제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 전도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라오스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가서 외국인이 설교를 한다거나 뭐 어떤 이야기를 전한다거나 이런 행위가 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얘기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거기에 전할 것이냐. 굉장히 진지한 선교적 물음을 던지죠. 그렇죠. 담장을 넘고 무언가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부터가 우리가 선교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선교냐? 감리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신기하긴 하네요. 신사참배 하더라도 학교를 유지했던 감리교회에서. 아멘 아멘. 저희 코알라님 저 가가지고 반민 한 그릇 합시다. 반민 한 그릇 합시다. 반미? 네. 저는 그쪽 아닌데요? 뭐가? 아니 좀 아니고 바게트 샌드위치. 아 그거요? 반미 왜 생각이 이렇게 불순해? 나는 반미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반민한테 베트남 반미잖아요. 자,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 라오스 특집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 시대 신학의 청지기 외쳤다가 망하고 있는 날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본해고도 손승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기후 친구들을 모으고 있으나 모이지 않아서 이제 지친 코알라 인사드립니다. 네. 예, 한국 기독교 제도권 아나키스트 홍순표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또 라오라오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라오라오입니다. 다음 주에 라오스로 돌아갑니다. 네. 다음 주에 라오스로 돌아가는 라오라오니.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큰 떡밥을 던지고 제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거기서 특히 라오스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드릴 수 없다. 아예 예배 자체를 못 드린다. 안 된다. 드리기 어렵다, 힘들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 가짜뉴스 같아요. 네, 안 된다. 근데 누구는 안 된다. 아니 뭐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죠.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아무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라에서 인정한 라오스 복음교단이라는 네. 그 토착 교단도 있고 공식적인 교회도 있다고 들었는데 또 네. 수도에 큰 교회 3개나 있는데 네. 이제 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됐다고 보이는 건데 보이는데 이제 실상은 무엇인지 오늘 궁금해지네요. 예배를 못 드린다. 예배가 교회의 기본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 기자님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라오스는 이제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네. 네, 어느 종교나 믿을 수가 있고요. 네.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 가리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좀 이거는 조금 가짜 뉴스입니다. 아니 아까 얘기할 때랑 다르잖아요. 잘 들으셔야죠. 네. 아니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자기들끼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럼요. 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라오스는 그 전도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선교, 그러니까 포교 활동, 네, 포교 활동. 맞습니다. 네. 해외 선교사들의 뭐 포교 활동도 물론이거니와 현지인들끼리의 전도도 허락되지가 않아요. 그럼 그 라오스 복음교단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전도를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뭐야? 북한식 교회 이런 거 상상하면 되지 뭐야? 않겠습니까? 교단은 인정했는데 전도 활동 안 못하면 된답니다. 고사시키는 거잖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르겠어요. 이유는 애를 많이 낳으면 되나? 타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럴싸하다. 예. 그 옛날 북한이 그러니까요. 그런 거 주장했잖아요. 예. 나는 그 종교의 자유를 반대할 자유가 있다. 네. 뭐 그런 논리를 폈었잖아요. 뭐 약간 좀 이상한데. 명제가 좀 이상한데. 아니, 그런 비슷한 네. 주장이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중국도 포교 활동은 금지 아직까지 아닌가요? 종교 그러니까 약간 그런 활동은 식인 거지. 가능하지만
라오스에 또 대규모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에 거의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배우지 않았나.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회주의 국가도 네, 대부분 네, 그런가 네, 보네요. 라오스는 이제 정치적으로 베트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는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지원은 아니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베트남과는 거의 혈맹과 같은 혈맹. 네,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의 형님 국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정책이나 뭐 종교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베트남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고요. 다시 돌아가자면 라오스에서의 이제 전도, 포교 활동은 이제 금지인데 이제 외국인의 경우 당연히 외국인도 포교하거나 전도하는 활동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려운 점은 그 라오스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가서 외국인이 설교를 한다거나 뭐 어떤 이야기를 전한다거나 이런 행위가 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선교사들이 어떤 뭐 복음을 전한다거나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는 5명 이상.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4명 이상이 되면 네, 4명 이상.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 신고를 외국인이 해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그 현지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면서요. 이 예배를 이렇게 조신하게 이렇게 가만히 뒤에서 드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제 네. 선교지 교회를 지을 때는 조금 외진대로 가지 않습니까? 시내 네. 중심부에다가 교회를 짓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땅값이 이제 비싸다. 땅값이 뭐 비싸니까. 비엔티안과 같은 그런 곳보다는 조금 더 이제 외진 곳, 좀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짓는데 네. 그냥 외국인이 가면 눈에 띄어요, 기본적으로. 음. 딱 그리고 외국인 들어가면 무조건 경찰이 항상 함께 대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뭐 예배를 옆에서 드린다고 해도 계속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가짜 뉴스가 아닌 게 거기서는 외국인이 주최하는 현지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렇죠. 맞죠? 네, 맞잖아. 맞네요. 맞습니다.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네. 그러니까 대학의 기독교 대학의 채플 같이 네. 그것도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강연회 같은 거지. 편법이죠. 기독교 대학의 채플. 라오스 보통 기독교 대학 연세대만 해도 채플 가면 네. 거의 약식이고 찬송가 다 부르고 그래요? 교수님 소개하고 올라와서 교수님 무슨 목사님이 강연을 하거든요. 거의 강연회 수준으로 해요. 그 예배는 아닌 거지. 라오스도 외국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그는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커리큘럼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다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는 것을 허용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 포기를 접더라도 한글 교실 같은 데서 네네네. 주기도문 같은 걸 가르쳐줘.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안 그래? 이게 만약에 그거를 교육받은 당사자가 이 한국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거를 가르쳐 주더라라고 신고하면 신고. 이제 걸리게 되는 그러면 거죠. 이제 추방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더 심각해지면 거기까지 가겠죠. 원래 한국 교회들은 가서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 가서 설교도 하고 교인 거기 현지인들 손도 잡고 선물도 전해주고 이런 게 단기 선교로서는 참 매력적인 부분이잖아요. 뭔가 한다. 근데 여기는 같이 예배를 뭐 뒤에서 그냥 쳐다볼 수도 있는데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거기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러니까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뭐가요? 어차피 고난 함께해서 보난 이제 평화의 선교사니까. 예. 아니 이제 고난 함께해서 좋은데 이제 라오스 선교가 활발해지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쳐다보면 그런 게 다 이제 숨어서 몰래 해야 되는 그런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로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단기 선교나 이런 교회를 세우거나 이럴 때
그렇게 과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게 돼버리는. 했는데 응. 예수의 이름을 얘기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거기에 전하냐. 전할 것이냐. 굉장히 진지한 선교적 물음을 그렇죠. 던져주는 이제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매력들이 오히려 이런 매력이 있다라는 게 이제 좀 밝혀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일반적인 그 교회 선교지로서의 매력, 가서 청년들 보내고 뭐 저희 학생들 보내고 가가지고 같이 막 동네 전도하고 이런 우리 70년대 80년대 그 전도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중력이란 말이에요. 중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라오스가 매력으로 떨어지고 그 교회가 미어 터지려고 하는 필리핀만 자꾸 많아지고 있는 거죠. 태국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또 평화선교사라는 그 타이틀로 어쨌든 거기에 이제 스며들 수 있게 들어간 건 좋은데, 근데 뭐 한국 교회에서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많이 이제 뭐 좀 경제적으로 야광 투자도 하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이런 게 좋은 거니까 그 좀 괜찮은, 뭐 굳이 얘기하면 뭐 다크 투어도 좋고 뭐도 좋고 하니까 이런 것들 많이 개발해 보심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맞습니다. 저는 라오스라는 지역이 그런 점에서 선교지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죠. 왜냐면 한국교회 선교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국교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라오스 같은 지역에서 여기는 이 교회가 안 되고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우니까 음지에서 무언가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선교의 형태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담장을 넘고 무언가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부터가 우리가 선교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한국 교회에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많지 않을까, 그런 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으로 하진 못하지만 뭐 책을 출판한다거나 그런 건 가능하지 않나요? 출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여서. 그렇군요. 네. 몽구라고 자꾸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학교도 안 된다잖아요. 아까 학교 세울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꼭 미션 스쿨을 생각 안 하고 뭐 평화학교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라오스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 분들 중에서는 학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선생님 좀 항상 얘기하지만 한국 교회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서 선교사님들도 다 학교 세우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한국에 일본에 많이 학교를 세웠죠. 아펜젤러 인후교회 앞세우고 가가지고 뭔가 그 학교 깃발 세우는 들고 학교. 뭔가 딱 꽂아놓고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한국 교회. 인후 평화학교 하나 세우시는 이렇게 거. 그런데 관심 없는데. 저도 예를 든 것 뿐인데요. 우리 교회 붙이기 싫어서 니네 교회 붙인 건데. 우리 교회 지금 계속 출석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예. 라오스 선교사가 계세요. 아 진짜요? 윤모 선교사님이신데 네네. 좀 요즘 아프셔서 한국에 치료차 찾고 오셨는데. 좀 연결 좀 시켜봐요. 알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이제 사역을 제가 이렇게 친교 시간에 얘기를 나눠보면은 네. 그분은 이제 미용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미용. 한국이 이게 미용 K 뷰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어떤 미용 기술 이런 것들을 전수해주고 훈련시키는 그 미용 선교가 되게 저도 신선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기독교의 기자도 못 꺼내면서 하는 일들인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되게 많은, 저는 라오스가 좀 상상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미용 선교라고 하면 갸우뚱 하실 분들도 있지만, 거기서 또 어떤 상상력이 벌어지고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냥 고위층들 가고 돈 비싸고 이러면 그냥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냉정하게 이게 평가 들어가는 물론 거죠. 저 상업과도 관계가 돼야 네. 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아펜젤러 인후교회 성가대가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건데요?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 우리 교회 성가대를 보고 이제 또 영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오스의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합숙도 하고 이렇게 같이 친교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음악을 그렇죠, 음악으로 음악도 이제 좋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하나의 합창단이든 어떤 중창단이든 그런 거를 하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음악은 문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 그 지금 대구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그 종교성이 조금만 있어도 공연을 못 올리는 걸로 금지가 됐잖아요.
그 베토벤, 핸델, 바흐 이런 곡들이 지금 못 올라가. 아 대구에서? 네. 어떻게 준평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아니, 그런 일이 뉴스가 얼마 전에 났잖아요. 몰라요. 그 뉴스 안 종교 봐요. 편향이라고 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걸어가지고 베토벤이나 핸델 곡이 합창단 공연이 안 된대. 그러면 정통 클래식 중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맨날 쇼팽만 치고 있어야겠네. 근데 기독교 쪽에서도 무슨 라흐모니 그 무당들이 라흐 많이 굿할 때 부르는 라흐 그 회신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굿할 때 부르는 노래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그런 거 시민회관 문화회관에서 부르면 기독교인들도 막 뭐라 했다 보니까 자문위원회가 생겼대요. 종교 편향 방지 자문위원회.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우리가 당연히 그 베토벤이나 핸델 노래가 종교적인 노래도 그 문화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오히려 역행을 해서 이게 오히려 종교 편향이라고 금지가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이제 라오스 같은 곳에서는 기독교적인 음악이나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문화로 이제 흡수될 수 있는 지금 시점이라는 거죠. 라오스 수준이 그만큼 낮다. 아니, 참. 다양한 외래 그 문화로 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로. 오히려 문화 선교나 아니면 뭐 학교든 아까 미용 봉사든 그런 봉사활동 위주의 어떤 사회 선교나 이런 게 해외 선교에서도 오히려 중심이 돼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이제 복음을 그 현지에 토착화 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길거리 이런 공개적인 전도가 못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날카로운 질문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선교냐? 그럴 수 있잖아요. 끝까지 뭐 정말 남을 위해 살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게 손박사라는 분이 라오스에서 막 그렇게 희생하고 갔는데 그냥 죽었어. 아니 돌아가셨어. 근데 왜 그랬는지를 아무도 몰라. 코이카 정도로 이제 헤비타트. 네, 몰라. 그러면 이게 과연 선교냐? 선교라는 것을 목적은 뭐예요? 어쨌든 저기 일반 성경론에서 보면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리는 거잖아요. 감리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신기하긴 하네요. 신사참배 하더라도 학교를 유지했던 감리교에서. 아멘. 아버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는 인간이 그렇지. 뭐 예수의 그렇지. 이름이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하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교회 이제 지어야 돼. 그 십자가 네. 이렇게 깃발 꽂듯이 그럼요. 해서 뭐 미전도 종족에게 그럼요. 전도하는 거 그거를 주로 생각하는데 총도 들고 들어가고. 그게 진정한 선교인가? 아멘. 아니면 그 나라에 그 지역에 그 민족에게 필요한 어떤 평화를 그 땅에 이룩하는 일에 한번 바치는 거. 지금 코알라처럼 저기 몽골에서 묵묵히 나무를 심다가 우리 기후 환경 카메라를 왜 난민들에게 쳐다보는 거야? 당신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기후 환경 난민들에게 농업과 임업, 나무를 심는 기술을 가르치는 그게 다 이제 선교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교학 선생님이 아니, 그랬다니까. 우리나라 그 100년 전 선교 다 그랬어요. 다 농업 가르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마지막에 이제 활용 정전이지. 그러니까 그거 못하고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 이게 근데 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 얘기하고 다 가야 알죠. 될거 아니에요. 누가 다 다 알아요. 그렇게 할 누가? 때. 묵묵히 그렇게 섬기는 이렇게 봉사를 할 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당신 상사도 모르는 걸 어떻게 다 알아? 다 알죠. 내가 그 현재도 선교센터에 있으면서 여러 예. 선교사님들을 만나요. 네. 심지어는 북한에 들어가서 네. 활동하시다가 잠시 이 사람 위험한 기록하신 사람이네. 분들도 압수수색 있는데 들어야 돼. 북한에 들어가서 이렇게 접속했는데 이거 이렇게 돼지 농장 같은 거 네.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농장 운영하고 이게 농장주예요 그냥 뭐 그런 건데 그리고 일절 기독교 기자도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스파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 문제 해결과 그런 어떤 그 자립갱생을 위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기술 교육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가서 그 신분을 아냐 모른다는 거야.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들이요 같이 일하다 보면 안 돼. 저 사람이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뭐 누군가 얘기했으니까 알겠지. 북한 아니, 정부도 알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는데 돼지 키워주니까 봐주는 것 같은데. 알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느낀다는 거야. 그 서로 이렇게 눈빛으로 교감이 된대. 뭐 이 나라 정부에서 일하세요? 뭐 느낌으로 하게? 느낌의 시대 아니야, 느낌으로 느낌의 시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 그 학교 지어주고 농장 네. 지어주고 뭐 병원에 의료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선교사인 걸 알지만 뭐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 나라에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녹아 들으면 나중에 이제 기독교 포교 활동도 이제 좀 자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부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그걸 깨면서 그렇지, 어떤 그렇지. 그런 특정 선교 단체들처럼 뭐 아랍 국가 가가지고 뭐 어디 회당 근처에서 땅 밟기 하고 그러면 그건 오히려 이제 선교의 마이너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평양 보면 처음에 감리교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는 평양 감사가 집을 사도 가만 내버려두고 학교 지어도 가만 내버려두고 굉장히 수구파였는데도 근데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가니까는 그 집을 팔고 하는 사고 파는데 중간에 매개했던 사람들까지 다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들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울 거니까 봐주고 장로교는 와서 기독교 전할 거니까는 딱 막는단 말이에요. 예, 선교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얘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아까 고난함께라는 단체에서 일을 했고 그곳에서 파송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고난함께는 사회선교 기관인데 제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배웠던 것은 저희가 현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고난함께서 활동을 하다 보면 현장에 가서 뭐 해고 되신 노동자분들이나 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아니면 그 오랫동안 감옥에 계셨다가 이제 추록하신 뭐 장기수 분들 아니면 뭐 사회적 참사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분들 여러 분들과 함께 이제 저희가 뭘 하냐면 사실 예배 드리거든요. 그분들 옆에서 그렇죠. 예.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하고. 네,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 이제 하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에 그 기독교인들 나타났을 때 반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왜 왔지? 저 사람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지? 이런 어떤 목적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계신단 말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가는가? 저희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같이 있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같이 있는 것. 그다음에 당신의 고난이 당신 것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난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저는 그게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옆으로 가는 게 목적이다. 그랬을 때 고난 함께해서 만났던 그 많은 현장의 그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독교인이 또 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아니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의미가 없느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모든 이제 과정이. 그런 마음으로 라오스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요. 무언가를 이제 우리가 선교는 내가 전하는 것보다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전한다는 것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장의 소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그 라오스란 나라에서도 좀 빈곤하고 어려운 나라지만 그 와중에도 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교학 시간을 제대로 안 배우셨네. 제가 싫어합니다. 선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선교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선교란 그 나라 사람들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녹아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건 선교학 시간 아니에요. 선교학 시간에 가가지고 선교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선교란 이런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래서 그걸로 약간 이렇게 티격태격 했는데 갑자기 나가!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픈 기억. 아픈 기억 아니에요. 나도 성교학 시간에 쫓겨난 적이 있는데. 와, 친구야. 같은 교수님 아니에요? 친구야. 똑바로 안 배우셨네. 네, 덜 배웠습니다. 학점 잘안 나왔어. 성교를 그냥 갔다가 깃발을 꽂는 거라고 배웠어야 돼. 저는 수업 좀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 수업 말 안 막 들었어요. 들이받는 질문했다가 예, 선과 현대 사상 이런 거 들었고요. 아 진짜? 도장 사상 연구 이런 거 나는- 들었는데 성경을 들었네. 그 교수님 아직도 그 나는 관종으로 활동하고 이- 아 그래요? 아직도 감춘돼 계시네. 뭐 무슨
한국교와 미래 선교인가 그런 제목이었어요. 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지 마요. 몰라라니까 나 압수수색 들어와. 근데 뭐 한국에 오셨던 해방 이후에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뭐 주민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러 오신 선교사님도 있고, 그리고 뭐 운동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그래서 선생님도 어떻게 있으니까. 들을까가 어떻게 그 목소리를 내게 할까가 저희의 좀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뭐 선교 일반적인 어떤 선교의 관점과 다를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라오스에서 지금 수도에 머물고 있지만 저희는 조금 이후에는 불발탄 이제 피해자 마을이 근접해 있는 좀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1차적으로는 좀 지역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센터. 박물관 전문가. 이번에 한번 박물관 출장 짓거든요. 완전히 재능 기부에 진짜 짓고 있어요. 네. 짓고 있으니까 아니고. 요거 잘 지어지면 어떻게 기술 자문을 하는 뭐 제점 어떻게 끌어오고 이런 거 전문가야. 국민대학교 기다려. 계약서라도 좀 쓸까요? 아니 이제 잘 들으면 돼. 노예 계약이 국민대학교 그 박물관학 지금 바로 코 껴서 라오스 가게 생겼는데. 저도 관심이 너무 그렇죠. 많습니다. 네, 뭐 또 네. 일이 잘못돼 가는 것 같은데. 좋은 거예요. 네, 이런 박물관. 식으로 다 재능 기부가 되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담길 수 있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발견하고 네. 그걸 기록할 수 있는 네. 그 어떤 방법과 공간을 공간 만들어주죠. 중요하죠. 예. 에코 뮤지엄이네요. 그런 것 같군요. 그래서 이거 어쨌든 제가 뭐 쭉 듣고 있으니까 일단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좀 더 녹아 내리고 10년 계시다가. 프로젝트로 가야 되겠네. 예, 아니 우리가 좀 그 큰 교회나 이런 데서 관심을 좀 많이 뒀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라오스가 어떻게 보면 보물 같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이제 와서 갑자기 앞에 다 해놓고 손이 안 닿는 곳이야. 손이. 손이 인도 안 닿네. 차이나의 정중앙에 예, 손이 진짜 안 닿은 곳이라고 표현을 해요. 손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알지 못했던 보석 같은 땅이죠. 여러분 제가 갔다 오게 후원 좀. 오십시오. 예. 그리고 라오스에 이제 올해 이제 NGO 쪽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했던 뭐 피스빌리지 같은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 짓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공예품 만들거나 뭐 아까 커피 얘기하셨는데 그 커피를 공정무역 형태로 한국에 판매하는 거. 예, 너무 그 예수 이름 부르면서 복음 전도할 생각 안 하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아니 한국 교회도 한국 교회에서 선교비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관심 가질 만한 거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다크 투어 같은 아니 거 근데 그리고 그 요즘 우리나라 복음주의권 진영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높아졌고 아, 그런가? 요즘 사회 선교에 대한 역동성이 뭐 에큐메니컬 진영보다 복음주의권이 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보통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공간 그냥 사람이 모일 만한 공간이나 이런 게 잘 많이 없대요. 오래된 건물도 많고 하니까. 라오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펜젤러 인후교회면 인후 불발탄 센터 이런 거 지을만 하죠. 만약에 여력이 되면 우리도 쉼이 있는 교회면 뭐 쉼이 있는 무슨 불발탄 센터. 쉼이 있는 불발펌.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는 이제 볼만할 것 같아서 그 지금.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여기는 목사님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후교회는 오랫동안 이게 인후 학사로서 그 네. 기숙사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그 라오스 수도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짓는 거죠. 근데 목사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잘 몰라. 그리고 아니 그 진짜 인류 학사는 여기 박물관 지어야 돼. 재작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네. 기숙사 기능이 이제 종료됐어요. 네. 이제 한국에선 더 이상 기숙사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 역사를 라오스에 가져가는 것도 괜찮죠. 2000부터 좀 갖고. 네, 그리고 저기 쉼이 어, 있는 저- 교회는 되게 네. 재밌는 쉼이 있는 아이디어네요. 교회 그 카페 되네. 네. 그 카페를 이제 카페 폐업했는데요. 그러니까 라오스 가서 나 하는 거지. 목공. 아 라오스 가서 목공 가르칠 수도 목공 있고. 가르치 기술을 가르치. 저 인생 이막을 우리가 라오스에서 네. 아니, 오시는 거로 다 지금 얘기가 된 거죠? 그럼요. 저 갑니다. 네, 라오스 지역에 저는 이제 날짜만 농사 정하죠. 기술이라든가 나무 심는 기술을 나무 네, 심는 사막화되건 피해되는 라오스가 나무 심는 게 네. 필요합니까? 라오스는 나무 충분하지 않나 아직은?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이게 고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라오스에서 딴 거. 아 화덕 보급할 수 화덕 있어요. 보고. 화덕 보급. 화덕 갑시다. 화덕. 분명히 라오스에서도 그 기후 위기 문제가 있을 텐데 네. 이 문제가 어떻게 좀
발견이 돼야 되는지 좀 그 고민하고 강우량, 강수량이 변화해서 지금 그 베트남이든 지금 미얀마든 지금 여름에 너무 덥고 건기에 비가 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삼각주 있잖아요, 메콩강. 예. 거기 지금 중국이 댐 11개 져가지고 싹 예, 말랐다는데. 가뭄 같은 거 예, 예. 큰 문제가 될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협의할 수 있는 뭐 뭔가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볼 만한 무궁무진한 진짜 딱 정형화된 선교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의 선교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좋다. 주십시오. 예. 진짜로 네. 괜찮네. 여러 가지 할 게 많네. 원래 그 이건택 저기 선교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더 재밌었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이 없는 게 나을 뻔했어요. 아, 맞습니다. 그런가요? 엄청 길어요 그 친구들. 둘이 갖다 놓으면 끝이 안 나. 맞아요. 뭐 여러 가지 한번 계획해 봅시다. 네. 인호교 아펜젤러 인호학사. 인호교에서 그 기숙사 짓고 예, 한번 뭐 언젠가 예, 지으면 근데 되잖아. 목소리가 지금 살짝 할 수 아니, 있잖아 예. 그 정도. 한번 예, 그 교인들하고 한번 랍소를 한번 같이 가서 악수 한번 하십시오. 땅볼 한번 다녀. 지금 네, 보시고 네, 계시죠? 악수 한번 하십시오. 예, 인호학사.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거예요. 카페 짓고 카페 아니라고 목공센터. 목공센터. 직업훈련센터. 직업훈련센터. 예, 근데 되게 근데 내가 괜찮은 궁금한 것 게 같다. 그 라오스가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미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러 오는 그 발걸음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지. 이제 왜냐하면 그런 게 되게 그런 어떤 사회 현상이 있어야 거기에 또 지금 맞춰서- 많이 일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다시 고향 왔을 때 그냥 와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고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면 맞아요. 그거 굉장히 진짜 좋을 것 필요합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그 라오스도 비엔티안 수도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근데 수도가 굉장히 국경 지역이 있던데 보니까. 그렇죠. 태국하고 붙어 있어요. 태국 국경을 맞대고 있고 치앙마이 갔다가 같이 너무 한 14시간 정도 차로 오시면 아까 거기 관광지 어디라 그랬지? 거기도 루앙크라방. 네. 비행기표 알아봐야지. 네. 맞아요. 청년들이 많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라오스 청년들이. 그리고 워낙에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열정이 많은데 일자리가 없는 게 이제 사회적인 큰 문제죠. 네, 그런 것들도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비엔티안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비엔티안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숙소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수입이 없는데 비엔티안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이제 비싸잖아요. 땅값이. 그러니까 기숙사와 같은 그런 일도 기숙사 낙점. 인후학 기숙사 낙점. 아주 인후학사 중요한 있는 사업이라고 라오스.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연락 주시면 아니, 안 뺏겨도 됩니다. 아니 이 기숙사를 원래 이제 50년대 미국 인디애나 주연에서 한국에 아 세워준 거예요? 한국 전쟁 직후에 농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어. 기숙사를 지어준 거거든요. 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시설이 열악해지니까 90년대 중반에 광민교회 김선도 감독이 옛날 낡은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지어진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90년대 중반부터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를 더 이 시설을 운영하다가 이제 코로나를 맞은 거죠. 예. 그러면서 학생들 다 내보내고 이 공동화된 상태에서 폐쇄되고 이제 아예 기숙사 기능이 종료가 됐습니다. 야, 그러면 그러니까 역사에서 68년 역사가 사라졌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해외 선교사들이 와서 묵는 곳이 됐거든요. 아주 하나 패러다임이 네. 전환된 거예요. 옛날에 농촌 교회를 위해서 농촌 교회 자녀들을 재워주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해외 선교사들이 와서 자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김정석 감독님께서 라오스의 광민교회에서 제2 인후 학사를 와. 지어주시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왜냐면 나는 당장 못 지어주고 김정석 감독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네. 강림교회에서 네, 강림교회에서. 인후 학사의 전통을 이어서 네, 라오스. 인후 학사를 처음 지었던 한국전쟁 직후에 인디애나 주의 친구들의 그 마음을 라오스에도 심어준다. 이제 한국 교회가 빚을 이렇게 은덕을 입었으니까 이제 빚을 갚는 안 거죠. 그래도 우리 K 교회 우리 김 감독님께서 아주 사회운동 열심히 일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렇습니다. 교회의 미래적인 대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하셨던 얘기 잠깐 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불발탄이 그렇게 많나요? 많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나요? 저희가 2021년 자료가 최신 자료였는데 네. 그때 이제 정부에서는 불발탄 사고를 좀 축소해서 발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건이 보고가 됐어요, 전국에서. 63건. 네. 그러니까 한- 지뢰 밟아서 터지는 그런 느낌의 사고들인 거죠? 보통은 이제 갑자기 불발탄이 터지나? 워낙에 많이 묻혀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 농사 지을 때라든지 곡괭이 지나다가 네, 네. 뇌관을 터뜨려. 아니면 이제 밖에서 숯불을 피워서 이제 밥을 하는데 밑에 탄이 있어. 불이 있으면 터지기도 하고. 야, 알지도 그리고 못하고. 이게 옛날 전쟁 때 포탄이 떨어졌는데 이게 뻘 같은데 맞아요. 물컹물컹한 땅에 쑥 박혀서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터지지 않은 거네. 그러니까 충격을 원래 바다에 터지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거하기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 속도로 제거하면 이게 하는 말로는 이 속도로 하면 앞으로 200년이 걸릴 것이다. 다 제거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끝은 나네요. 네. 안 나죠. 그다음에 네. 전쟁 또 나겠지.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기 판인데. 그죠? 그래서 해도 끝이 없는 좀 그런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불발탄이 많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야 얼마나 또 미군이 거기다 쏟아 부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폭탄을. 일단 오래되고 낡은 거 다 거기다 놨나 보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없애야 될 거 사고가 다 쏟아 부은 우리 건데. 저희 코알라님 저 가가지고 반미나 한 그릇 합시다. 응? 반미나 한 그릇 합시다. 반미? 예. 저는 그쪽 아닌데요. 뭐가 아니 좀 그게 아니고 뭐 바게트 샌드위치. 아 그거요? 반미 네. 반미. 왜 생각이 이렇게 불순해? 나는 반미 하라고 그랬잖아. 반미는 베트남 반미잖아요. 난 반미 아닌데. 라오스 반미. 라오스도 베트남 반미라고 카우치 해요. 빠떼. 아, 그래요? 이름이 뭐라고요? 카우치 빠떼입니다. 카우지 바트. 이름이 다르구나. 어려우니까 그냥 반미 하시면 돼요. 나는 안티 아메리카 하자는 줄 알고. 아유, 친미인데. 설마. 그럼요. 라오스의 불발탄이 또 이게 굉장히 많은 형태로 묻혀 있는 경우가 이제 집속탄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폭탄 뭔지 알아요. 안에 네.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되게 작은 폭탄들이 많이 들어있는 터지고 또 터지는. 네, 그래서 위에서 빵 뿌리는 터지고 거죠. 또 터지면서. 네, 그런 형태로 많이 뿌려진 불발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한 주먹 하나 정도 크기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게 공인 줄 알고 갖고 놀다가 사고가 나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서 불발탄 제거는 이제 제거대로 하지만 많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폭탄의 위험에 대해 교육하는 것들. 이게 되게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그거를 뭐 고처를 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뭐 공인 줄 알고 갖고 놀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꼭 알려라. 뭐 이런 교육들도 사실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죠.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잘 그 국가로부터 보상이라든가 혹은 뭐 치료를 잘 받나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국가의 보상이나 배상은 고사하고 치료받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아까도 의료 인프라도 잘 안 돼 있을 그렇습니다. 네, 산간 지역에 위주로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산간 지역에는 소수민족 분들이 많이 살거든요. 이제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병원까지 옮길 때도 차가 없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사고 난 이후에 상황들이 좀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병원들은 거의 BNT형 근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많진 않은데 네, BNT 안에 많이 몰려 있고. 그쵸, 거의 네, 몰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나는 공간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와서 어쨌든 누워 있다가 병원 갈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인후학사가 하루속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의료센터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의료센터를 못 만드니까. 의료지원센터? 아니, 그 거점이 재활치료센터 이런 거. 알겠습니다.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맙시다. 요런 얘기는 우리 제가 나중에 이제 올려드리겠지만 페이스북 뭘로 돼 있죠? 페이스북에 이것때 선교사로 돼 있나요? 뭐 라오스 소식 올리시잖아요. 아, 전 블로그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네, 페이스북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많이 저희가 좀 자세하게 글을 올리는 건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뭐라고 있고요. 하면 됩니까? 라오스푼. 라오스 스푼. 라오스 숟가락. 라오스푼. 네. 라오스푼. 네, 그거 주소 하나 나중에 알겠습니다. 보내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